오산양조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같이 오늘 들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떤 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것들을 좀 질문을 보내주셔서 제가 중간중간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오산 지역의 특산품인 세맛쌀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쌀을 우리가 어떻게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그 사용을 통해서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쌀을 사용해서 가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통주를 제조해보자. 그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욕만 앞서서 지역의 자원을 써서 지역에 보탬이 되겠다 하는 의지는 많았는데 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잘 몰라서 일단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산시청에 제가 이런 의도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자원을 이용한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다른 지역 특산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사업 제안을 드렸더니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대표님과 매칭이 되어서 전통주 제조업체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공공의 목적이 조금 앞서는 만큼 사회적 경제의 한 형태인 마을 기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기업이라고 해서 뭐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운영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마을 기업 사업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지원을 해서 정부 부처 중에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의 이제 시도 끝에 예비 마을 기업과 1차, 2차, 지금 3차까지 계속 지정이 되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안에 이제 마을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역에 또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조금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는데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그 자원이 오산의 세맛쌀입니다. 이 지역 자원인 쌀을 많이 써서 이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고요. 이 쌀 자원을 통해서 전통주, 우리의 술, 한국의 술을 또 지켜가고 그 한국 전통주 문화를 또 전파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사업 목적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에 어떤 재료를 쓰는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오산쌀을 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100% 오산의 새맛쌀만 쓰고 있습니다. 새맛쌀은 G마크 인증, 이제 경기도에서 좋은 쌀입니다라고 인증을 받은 그런 쌀이고요. 또 술의 원료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뭐 좋은 뭐 약수, 지하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이죠. 오염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양조장들은 수돗물을 씁니다. 그런데 수돗물은 약품 처리를 하죠. 정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약품의 냄새가 술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해요. 보통 이제 가정에서 쓰시는 정수기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제조업체이다 보니까 가정용 그런 정수기보다는 조금 필터 효과가 우수한 여러 종류의 필터를 사용해서 수돗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터링 과정에서 화학적인 약품 냄새나 아니면 또 걸러지지 않은 미세한 어떤 다른 물질들을 걸러내서 양조 용수, 술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룩은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누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주 하면 보통 대대로 누룩도 직접 만들고 그 지역의 원료를 사용해서 이제 보통 만들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누룩이 온도와 습도,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매번 균일한 누룩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업체에서 공급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국내에 누룩을 제조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진주곡자, 송악곡자, 그 회사에서도 쓰는 원료가 국내산, 수입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산양조에서는 그 중에서도 국내산 밀을 원료로 해서 누룩을 띄운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왜 효모나 국이라는 거를 쓰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양조를 시작할 때 가능한 전통의 방식을 따라서 발효를 시키고 제품을 내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렇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균일한 품질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문가분의 컨설팅을 받은 결과 전통 누룩은 물론 발효를 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균의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균일한 품질의 결과물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량의 효모와 국, 정제효소거든요. 국은 정제효소와 누룩을 라벨 표기법상 국이라고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의 뒤에 성분을 보시면 효모와 국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효모와 국, 정제효소는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오산양조를 만날 때 대부분 제품으로 만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이 어떤 때는 품질이 이랬고 어떤 때는 품질이 또 다르고 이러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품질 유지를 위해서 효모와 정제 요소를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기업인데요. 그래서 공공의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이 도대체 어떤 형태의 업체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기업이라고 정부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마을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 회사에서도 함께 사업에 녹여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의 네 가지 가치가 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저희는 물론 이 지역의 유형의 무형의 자원들 이런 자원들을 선순환시키고자 하는 그 생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역성이 기반이 되어 있고요. 또 공동체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역할을 다하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을 기업을 만들면서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각각의 출자를 해서 이 마을 기업을 설립한 그런 경우이고요. 또 이제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 목적도 중요한데 지역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업에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거창한 말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단어들을 보시면 뭐 도덕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쯤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사실은 어렵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들, 또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우리 제품이나 우리 회사를 애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면 아주 작지만 실행 가능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회사 건물 중간에
개방 화장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특성이 좀 반영이 된 경우인데요. 오산에 오색시장이라는 전통 시장이 가까이 있고 또 이 주변이 예전의 장터이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뭐 마트나 이런 그 다른 신도심이 또 유통의 중심지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 오산양조가 있던 전통시장의 이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도 다르고 생활 어떤 습관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많다. 이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거주하면서 뭐 습관대로 뭐 쓰레기 투척이라든지 노상방뇨라든지 이런 환경 미화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을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산양조가 깨끗하게 이 주변을 유지하고 개방 화장실을 운영을 하면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건물 한가운데에 개방 화장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나 여러 부분들이 힘든 점도 있지만 정말 화장실 하나 개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작지만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일이구나. 또 좋은 영향력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공성에 대한 부분,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의 부분들을 너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 가면서 좀 마을 기업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을 기업의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는데,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매년 우리가 어떤 부분에는 얼만큼 기여를 했고, 또 어떤 부분에는 얼만큼 기여를 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서로 작성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예를 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 화장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수치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것들은 좀 측정이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어느 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압축해놨지만 길죠. 남의 회사 얘기입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오산양조를 설립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큰 성과라고 한다면 먼저 마을 기업에 선정이 된 거. 그리고 이 전통주를 제조하는 사람들의 가장 이제 좀 뭐 프라이드라고 하면 프라이드고요. 명예라고 하면 또 명예라고 할 수 있는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받는 거. 그리고 전통주 제조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찾아가는 양조장이라는 인증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 인증이 굉장히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두 가지를 다 저희가 이제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 중에 독산 53이라는 전통 방식 증류식 소주가 경기 주류 대상에서 은상을 수상한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양조장이라고 하고 마을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양조장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양조장이 약간 그 외곽에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데 오산양조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도 도심의 자리에 있고요.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주시는 이런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양조가 추구하고 싶은 거는 6차 산업에서 추구하는 여러 체험 결합형 어떤 관광과 연계된 그래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프로그램 운영들 동시에 마을 기업이 추구하는 말씀드렸던 네 가지 가치들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이 마을 기업 운영을 통해서 전통주 제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대표님 포함해서 직원이 6명입니다. 큰 규모가 아니죠.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작은 기업이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공동의 공감된 사업 목표나 방향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회사이지만 우리의 그 기업의 목적, 목표,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을 같이 설정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마을 기업이고 지역의 자원을 사용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인 만큼 지역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것. 동시에 전통주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주를 통해서 우리의 그 전통 문화, 주막 문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소중한 문화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알리고 스며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조를 기반으로 체험이나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전통주 제조를 하고 마을 기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뭔가 대단한 뭐 일을 목표를 삼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진정성 있게 지속 가능하게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CI를 만들고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보시는 그 CI는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한글 술이라는 글자를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외국인 분들이 체험도 이제 가끔 오시는데 이 한글에 대한 설명과 이 CI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술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한글, 술이라는 글자에서 CI를 만들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뭐 자본이 굉장히 많으면 자본을 대거 투입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과를 단기간에 이룰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역량, 우리가 가진 어떤 그 능력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각각 이제 이 술에 대해서 전통주에 대해서 알리고 우리가 지역에 쌀 소비 문제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리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뛰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철학적인 기반을 저희가 중용해서 좀 차용을 했습니다. 영화 영린에도 인용이 되어서 좀 많이 알려진 구절인데요. 남들이 하찮다고 생각하고 관심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나는 것들이 쌓이면 결국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우뚝 설 수 있다는 이런 의미의 중용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이런 모든 의미들이 모여서 술에 스미다라는 슬로건을 활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상표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저희가 제품 아니면 브랜드에 관한 상표 등록을 해서 지금 제품으로도 나오고 이제 캐릭터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굿즈들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위스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전통주의긴 하지만 우리가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 니즈,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주의긴 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위스키 스타일의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네? 라는 트렌드를 전통주에 조금 얹어봤어요. 그래서 전통 방식의 증류식 쌀 소주를 위스키 스타일의 술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크통에 저희가 전통주를 숙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만 사서 그냥 숙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표의 풍미와 향, 이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특허를 저희가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열심히 제품에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숙성 중인 제품은 5년 후에 여러분들이 또 제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양조장 대표님들이 위치가 깡패다라는 말씀을 농담 삼아 하세요. 그래서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다는 것 이외에도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합니다. 양조장에 들르면 보통 이제 술을 한 잔씩 시음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운전이 힘드신데 다행히 오산 양조는 뭐 지하철이나 광역버스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편리한 그런 양조장이어서 방문객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저희가 판매상을 운영을 하면서 항상 시음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주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우리 오산양조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 축제, 이런 문화 행사들을 개최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또 방문을 좀 해주십사 하는 행사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그러면 오산양조는 지역의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쌀을 얼마나 쓰냐?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가시적으로 저희가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오산은 굉장히 소규모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농지는 점점 줄어들고 농민분들은 점점 연세가 드셔서 점점 농사 짓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쌀이 생산량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농지에서 생산된 이 세맛쌀을 가능하면 많이 소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올해까지의 목표가 전체 세맛쌀 양의 8%를 사용하는 것이 오산양조의 목표입니다. 이제 8%라고 하면은 이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양으로 따지면 약 8톤 정도가 돼요. 그래서 25톤 정도가 됩니다. 퍼센트로는 8%고요. 그래서 이 25톤 내지는 26톤 요 정도의 쌀을 이제 술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농가 소득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여러 기관, 여러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들에 함께 협업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매년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 봉사, 재능 기부를 통한 뭐 어떤 그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림부에서 이제 선정한 찾아가는 양조장인데요. 이건 또 한 번 더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제가 띄워놨어요. 저희가 이 찾아가는 양조장이 현재 59군데, 59군데가 있어요, 전국에. 그런데 역사가 있거나, 뭐, 문화재거나, 식품 명인이거나, 이런 곳에 주로 찾아가는 양조장을 인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좀 이례적인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이 됐어요. 저희가 사업자를 내고 가장 빠른 시간에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열심히 도전을 했고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타이틀은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훈장 같은 이런 인증입니다. 또 견학에 대한 문의를 여러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산양조는 찾아가는 양조장에 이제 2022년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 전에도 교육, 체험, 견학 이런 프로그램은 항상 열려져 있었고요. 또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이후에 더 이런 프로그램이 또 더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방문을 하시면 무료 시음, 전 제품 무료 시음이 가능하시고요. 또 견학이나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는 제조장을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생산 일정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견학, 체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해 주셔야 가능한데요. 이 예약 관련은 저희 오산술닷컴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울림두레에서 이제 또 얘기를 주셨어요. 울림두레에서 산지 방문 행사로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제도 주민두레에서 오셔서 체험을 하고 가셨는데 다들 너무 만족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감사한 부분이고요. 울림두레도 역시 다음 달에 지금 예약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관심 가지고 언제 견학 가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두레에서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체험비가 3만 원인데 다른 양조장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저렴한 3만 원의 금액에서 또 50%를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두레에 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사업 분야를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다른 양조장들은 단순합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을 일으켜서 기업이 운영이 되고 이런 구조로 이제 업체가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초기부터 이런 4가지의 사업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조가 물론 기반이 되어야 되긴 하지만 교육, 체험, 그리고 우리처럼 작게 양조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컨설팅이라는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컨설팅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게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겪었던 어려움이나 해결 방안들을 다 공유를 해드려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 공개를 합니다. 심지어 저희 제조하는 제품의 레시피도 다 공개를 해드려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걱정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도 레시피 같은 경우에 똑같은 레시피를 해도 다른 제품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겪어왔던 시행착오나 문제점, 해결책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뭐 레시피도 다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저희는 또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더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연구할 수 있는 또 동기유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업 한 카테고리로 컨설팅을 정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활동 저희가 굉장히 또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쌀을 많이 쓰려면 이 쌀을 이용한 술 빚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술을 많이 빚고 또 많이 소비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통주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구매를 하든 뭐 어떤 뭐 활동을 하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 활동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처럼 작게 양조를 하고 계시는 전국의 전통주 제조장 대표님들을 모시고 플레이스 라운드라는 행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양조장에 인접해 있는 광장을 이용해서 오픈 주막이라는 행사를 또 운영을 합니다.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제조하고 있는 실제 제조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전통주 하면 떠오르는 그 발효용기, 항아리 이런 것들 떠올리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테인리스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 지금 보시는 설비는 증류기입니다. 제가 가장 애착하는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설비인데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계속 힘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이 증류기를 통해서 독산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양조장이라고 할지라도 증류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이제 몸을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대형화, 자동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 증류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렇게 직화로 동증류기, 재질이 동입니다. 열 전도율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브랜디 위스키 이런 증류주들은 다 이 동재질을 이용해서 증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떤 노력이나 정성은 많이 들지만 품질도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은 놓지 못하고 수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동증류기를 보고 계십니다. 네, 제가 가장 애정하는 설비입니다. 네, 발효조를 보고 계시고요. 보시다시피 다 스테인레스로 저희가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 중에 막걸리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이제 질문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이런 인터뷰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된 질문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원료가 중요합니다. 새맛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때도 있었고, 뭐 어떤 다른 답변을 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위생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이제 알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다시 거꾸로 가서 이 제조장 모습을 보시면 반대편에 거울이 아니고요. 통유리입니다. 제조장 한쪽 면을 다 통유리로 만들었어요.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보여주는 양조 설비 이렇게 갖춘 곳이 여럿 있는데 저희가 최초이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조장 안에서 일을 할 때 밖에서 누군가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 불편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제조하는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술도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정으로 이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제조장 한 면을 그 통유리로 해서 누구나 항상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제조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위생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저희는 전통주의이기 때문에 효모, 누루, 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양조장을 방문을 하셔서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저희 제품을 다 시음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온라인이니까 제가 화면으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제조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들의 이름, 어떤 스토리에는 오산의 정체성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이런 거고요. 오산을 대표할 수 있는 막걸리, 오산 대표 막걸리, 오산 막걸리 첫 번째 제품입니다. 알코올은 6%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경기 쌀막걸리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경기미 새맛살입니다. 그래서 오산을 좀 벗어난 좀 더 넓은 범위의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제품 브랜드를 만들고자 경기 쌀 막걸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벨 색깔은 블루, 핑크 두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커플 막걸리라고 홍보를 하면서 두 병 함께 사주세요라고 이제 홍보도 하기도 하는데 알코올 도수를 저희가 7.7도로 정했어요. 그 이유는 경기의 자음을 따서 기억을 숫자로 보면은 7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 이름을 따서 7.7%의 알코올로 경기 쌀막걸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 세 번째 소개할 제품이 하얀 까마귀 제품이에요. 예, 생협 매장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왜 까마귀인데 하얀 까마귀냐라고 항상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은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토리도 굉장히 좀 재미있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의 시조가 까마귀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전통주를 제조하면서 좀 더 잘 재미있게 쉽게 소비자에게 알리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캐릭터를 좀 개발을 해보자 라고 이제 시도를 한 건데요. 오산의 시조가 까마귀이지만 저희는 조금 색다르게 하얀 까마귀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어, 재미있는 좀 카툰으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까마귀는 원래 까만데 막걸리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마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막걸리를 많이 마셔서 하얗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저희가 이제 SNS 채널에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캐릭터를 실제로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지금 이제 캐릭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만든 굿즈 키링을 보고 계시고요. 이건 좀 더 큽니다. 요거는 이제 인형이에요. 인형이고요. 귀엽게 생겼죠. 그런데 저희가 이 모양을 만들기까지 좀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까마귀를 좀 멋있게 만들고 싶다 보니까 독수리처럼 되고 좀 뭔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 원료로 쓰는 재료가 쌀이니까 쌀 모양에서 좀 까마귀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해서 현재 통통하고 귀엽고 하얀 까마귀 캐릭터가 탄생을 했고요. 키링이나 인형 이외에도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용 잔이 또 있습니다. 잘 보시면 까마귀가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걸리를 채우면 이 까마귀가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립톡, 그립톡 제품도 있고요. 또 이런 스티커. 요즘 이제 MZ 세대들은 스티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티커, 이 스티커도 두 가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자랑하자면 이런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에코백입니다. 네, 막걸리 충전 중이라는 재미있는 또 문구를 써서 저희가 에코백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하얀 까마귀라는 제품은 역시 오산의 시조를 모티브로 만든 그런 제품이고 캐릭터도 개발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굿즈도 함께 나와 있다는 소개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술품질 인증을 받고 있어요. 국내산 재료를 쓰고 첨가물이 없는 그런 술에 술품질 인증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이 술품질 인증도 획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첨가물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셔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산양조에서는 그럼 합성 감미료, 첨가물을 넣냐? 저희는 전혀 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통주를 만드는데 지역사를 소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첨가물, 감미료 이런 거를 넣어서
제조를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이제 생각에서 아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 질문이 그럼 막걸리에 많이 표기되어 있는 아스파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사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스파탐은 실제로 B급 발암 물질로 분류를 해놨어요. WHO에서 2023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스파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직 법적인, 그러니까 WHO에서는 B급 발암 물질로 분류를 했지만 아직 우리나라 주세법상의 첨가물에 대한 제재는 없기 때문에 아직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내가 걸러서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럼 B급 발암 물질은 뭐냐? 아직 이게 사람한테 유해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아스파탐 같은 경우가 우리 인체에 해롭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이제 내려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아스파탐을 써서 어떤 뭐 그 원료로 아스파탐을 썼을 경우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연구를 할 만큼의 기간이 아직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도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소비자의 몫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내가 제품을 선택을 할 때 백라벨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 첨가물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오산양조에서 만든 오산 막걸리 백라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잘 안 보이시면 이제 뭐 파란 창에 검색을 하셔서 이미지로 보시면 백라벨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로 뭐 구매하는 현장 마트나 생협이나 이런 데 방문하셨을 때도 물론 생협에는 그런 제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트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제품 구매하실 때 백라벨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첨가물이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스파탐 이외에도 아세설팜 칼륨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익숙하지 않은 감미료, 향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제품들이 뭐 나빠요. 사지 마세요.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우리가 술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식료품에서 다 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섭취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정확하게 원재료를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막걸리 중에서도 이제 마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막걸리 중에 하나가 뭐 알밤 막걸리 이런 막걸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100%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발효 과정에서 밤향이나 이런 것들을 최종 발효가 완료된 시점까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발효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향기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예를 들면 밤막걸리를 선택할 때 그 밤의 향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발효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착향료, 색소 이런 것들을 첨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에서는 맛있지만 몸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뒤에 라벨에 있는 성분들을 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제품 소개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막걸리 세 가지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런 제품으로 출시를 한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산수화, 율은 프리미엄 라인으로 저희가 갖추고 있는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이제 매출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제품군 그리고 가격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다양한 소비자 계층의 이제 팔로를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품 이름을 지을 때 오산에 기반한 지역에 기반한 브랜드를 저희가 스토리도 만들고 제품 이름도 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수화하면은 오산이랑 관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산수화도 저희가 지역에 기반해 있고요. 요거는 행정적인 이제 어떤 그 이슈가 있는데요. 한 4, 5년 전에 오산, 수원, 화성, 이 인근 지역의 도시들을 행정구역 하나로 묶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안내 현수막이 곳곳에 많이 붙어 있기도 했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 그 현수막을 보고, 와, 산수화라는 그 제품을 만들어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산수화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수묵화 이런 전통과 관련된 예술품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산수화라는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 때는 오산뿐만이 아니고 이 인근 지역의 뭐 통합 내지는 소통,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역시 기반을 해 있고 또 디자인이 굉장히 좀 아름다운데요. 제가 전통주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버건디 컬러를 메인 컬러로 해서 디자인을 조금 잡아달라고 이제 그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굉장히 예쁜 그런 라벨이 탄생을 했고요. 알코올은 13도예요. 거의 발효된 원 상태에 가까운 이런 진한 풍미가 특징인 산수와 탁주 제품이고요. 또 유리라는 약주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또 역시나 오산에 독산성 세마대지라는 그런 유적지가 있어요. 이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역사적인 이야기 중에 임진왜란 당시에 권율 장군이 왜적을 물리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또 흥미롭습니다. 권율 장군이 왜적의 침입을 피해서 주민들을 이끌고 독산성으로 이제 피해 있었던 상황인데 아래쪽에는 왜적들이 다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주민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권율 장군이 기지를 발휘해서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말을 한 마리 세우고 쌀을 모두 가져오시오 해서 그 쌀을 가지고 말을 씻기는 이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래서 외적들이 보기에는 저 산꼭대기에 물이 저렇게 많으니 저들은 항복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후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산성 세마대지 씻을 새 말맞자를 써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고요. 또 오산을 대표하는 세마쌀 저희가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쌀 자원의 이름도 세마쌀이라는 브랜드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급스러운 약주유를 또 그 개발하게 된 배경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제조하게 되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와인을 드실 때 3만 원대, 4만 원대 이런 그 가격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전통주가 그만한 가격이다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원료, 우리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고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방법도 역시 이제 외국의 술, 뭐 대표적으로 와인, 맥주 이런 술들도 예전부터 만들어 온 술이고 예전의 방식대로 아직도 만드는 술의 한 장르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맥주 같은 경우에는 람빅 스타일, 엠버 스타일 이런 술들이 그렇고요. 와인도 내추럴 와인이라고 해서 뭐 그때그때 품질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산미라든지 자연적으로 효모가 발현을 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맛을 구현한 이런 장르가 있어요, 내추럴 와인. 그래서 저도 전통 방식으로 만든데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방법, 만들어서 즐겼던 약주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이 제품에 녹여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주유를 구매해서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 약간의 미세하게 침전물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고요. 제품에 이상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내추럴 와인이나 엠버 스타일 맥주 이런 것처럼 전통 방식의 자연스러운 약주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 발효를 하고 술이 완성이 되면 위에 맑은 술이 떠요. 그 맑은 술만 조심스럽게 따로 걷어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충분히 가라앉는 부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 그 정밀 여과를 해요. 이 여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활성탄을 사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재질의 필터링, 어떤 그런 설비를 사용을 하면 가능한데, 저희는 가능한 그런 인위적인 강제 여과 없이 자연스럽게 발효된 상태에서 맑은 술을 떠서 만드는 형태로 약주유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예쁜 그런 포장재를 또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제 증류주 소개를 해드리는데 가장 애착하는 설비라고 설명을 드렸던 동증유기, 직화 방식의 제가 직접 불을 떼서 증류를 하는 이런 설비를 통해서 만든 독산 제품입니다. 처음에 독산 53도, 독산 53을 냈을 때 주위에서 걱정이 너무 많으셨어요. 53도라는 고도주의 술을 먹기가 쉬울까라는 이런 반응이 많으셨는데, 저는 뭐 굉장히 그런 음용의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또 저희가 지역에 기반해 있으니까 오산을 알리고 싶다는 이 열정도 많이 컸어서 오산과 발음이 비슷한 53도의 제품으로 첫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제품이 굉장히 지금 또 안정화가 되고 인기가 많아져서 전통주 소믈리에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술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직화 방식의 상합증류 쌀소주의 특징이 가장 잘 살아있는 이런 소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제품이 독산 30이에요. 30도로 저희가 출시를 했기 때문에 30인데요. 이것도 2019년이 오산시 승격 30주년 기념의 해여서 그 해에 저희가 기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정말 지역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와 닿으시지 않나요? 네, 저희가 그만큼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생협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요리술이라는 제품, 건강한 요리술이라는 제품도 같이 만들고 있는데, 이 제품도 알코올이 14%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곳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타겟으로 이제 만든 제품 미림이거든요. 미림도 알코올이 14%예요. 그런데 전체 요리 어떤 그 조미용 술 시장의 거의 95% 이상을 미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백라벨을 보시면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리의 술, 청주도 많이 쓰시고 드시고 남은 소주도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으로 요리에 사용했을 때 요리에 잡냄새 제거나 아니면 원재료의 풍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이제 전문가분과 컨설팅을 통해서 개발한 제품이에요. 역시 다른 어떤 합성 감미료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주로 이 요리술 제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물과 곡물로 발효시킨 주정, 그리고 세맛살, 공정무역 거래인 그 유기농 설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벨에 보시면 활성탄, 잔탄검이라는 게 있어요. 유기농 설탕이 이렇게 녹여보면 그 불순물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최종 제품에는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 걸 걸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활성탄 필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백라벨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잔탄검이라는 게 또 함유되어 있어요. 요거는 천연 유래물이고요. 저희가 둘의 생협에 입점할 때 이미 모든 이제 원재료와 공정 과정이 제대로 깨끗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다 여러 번 사전 점검을 통해서 생협에 입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도 이제 서류로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소명을 한 상황이고, 잔탄검이라는 거는 합성이 아니고 천연 유래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하는 모든 제품에는 원재료 이외에 합성 감미료, 뭐 합성 첨가물 이런 것들은 다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협에 입점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 믿고 드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산양조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양으로 많이 나가는 주류는 오산 막걸리입니다. 요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격대가 이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막걸리 판매량으로는 오산 막걸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산수화나 율 제품도 꽤 많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 쌀막걸리를 시음해 보신 분들이 또 경기 쌀막걸리 마니아층이 또 많이 생긴 이제 이런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삼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사실은 힘든 제품이에요, 만들기가. 원재료나 어떤 노무비나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술 가격을 지금 올릴 수가 없어서 주변 이제 양조장 대표님들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삼 막걸리가 늘 시장 교란시킨다 이런 정도로 이제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올리기도 좀 애매하고 이래서 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가격이 저렴할 때 생협에서 많이 구매해서 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하얀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삼양주, 이제 그 전통주를 제조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고두밥을 3번 지어서 만드는 고급 술 제법에 해당을 하는데, 삼양주 제품으로 나온 가장 이제 저렴한 용량도 850ml로 넉넉한데요. 이 제품 또 생협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도 오삼 막걸리, 하얀 까마귀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막걸리를 마시면 속이 너무 더부룩한데 왜 그런가요? 첨가물 때문에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탄산입니다. 보통 시중에 막걸리들은 탄산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마트에서 구매하시는 막걸리의 뒷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싼 재료와 물을 많이 넣고, 또 그 심심한 맛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미와 첨가물을 넣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거 마시고 캬 할 수 있는 청량감을 더하기 위해서 탄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부룩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저희 제품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막걸리 제품을 내는데 회사를 설립하고 1년이 걸렸어요. 탄산이 없는 막걸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1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것처럼, 막걸리를 마시면 너무 속이 더부룩해요. 막걸리는 싼 술이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먹는 술이고, 노동주고,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자 고민을 했는데, 탄산만 없애도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탄산이 없는 막걸리로 출시를 하기 위한 제품 준비를 1년간 연구를 해서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드셔보시면 탄산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막걸리에 비해서 더부룩하지 않고
드시고 나서도 속도 편안하시고 또 소화도 잘 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네, 화장실 잘 가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구매하러 오셔서 장 청소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막걸리를 드시고 이제 다음날 화장실 가기 편하다는 이제 말씀이신데 생막걸리이고 우리 몸에 유효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탄산뿐만이 아니고 첨가물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아스파탐의 예처럼 말씀드린 대로 첨가물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아직 그 첨가물들에 대한 나쁜 영향,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도 첨가물로 다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첨가물들이. 그런데 저도 똑같이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첨가물이 원인일 것 같은데 100% 첨가물 때문에 속이 더부룩합니다. 뭐 숙취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다른 한 가지 더부룩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맥주 같은 경우에도 탄산이 있는데 맥주는 마셨을 때 막걸리만큼 더부룩하거나 포만감을 느끼거나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맥주에는 고형분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 막걸리는 탁하잖아요. 그 탁한 이유가 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삼 막걸리, 뭐 하얀 까마귀 저희 제품과 같은 경우에도 고형분, 쌀 함량, 남아있는 이런 건더기 제형에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쌀 함유량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배를 부르게 하는 이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막걸리 뭐랑 먹으면 맛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통주는 반주 문화이기 때문에 한식과 대체로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볍게 드시고 싶을 때는 그냥 막걸리만 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뭔가 입이 심심하다 이럴 때는 담백한 크래커 종류 또는 치즈 이런 발효와 발효가 만났을 때 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모두의 취향이 다르고 맛있다 느끼는 어떤 음식이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페어링의 정답은 없어요. 다만 어울리는 조합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발효와 발효 요렇게 같이 계열로 갈 때 또는 와인을 드실 때도 이제 그 같은 계열의 어떤 안주를 선택하실 때 이제 좀 잘 어울린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많이 있으실 거고 그 페어링에 대한 부분은 다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가 제일 베스트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대체적으로 한식과 잘 어울리는데 뭐 그 중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묵나물 무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조된 이제 묵나물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삶아서 무치고 가볍게 이렇게 묵나물이랑 즐기셔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제조가 기반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업 분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체험,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컨설팅,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운영에 대한 거, 뭐 설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제조에 관한 부분, OJT를 통해서도 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 양조장에서 저희 현장 학습까지 컨설팅 다 받으시고 지금 운영을 하는 양조장도 있습니다. 이제 문화활동도 이제 제가 집중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교육장이 있어요. 교육장에서 또 다양한 특강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뭐 행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뭐 교수님들, 특강, 강사분들, 또 작가님들, 이런 여러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카카오톡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일정 맞으시면 놀러 와 주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른들이 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술을 기반으로 한 이런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플레이 술라운드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아주 유명한 전통주 양조장에서 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만족도 높은 이런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픈 주막이라는 거는 전통주 문화 이런 것들도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 행사를 통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도 동시에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행사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단발성 행사, 보여주기 행사,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행사.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했을 때, 아, 저 행사 하는구나 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예측 가능한 이런 행사들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소개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산양조에 대한 소개가 이제 하셨죠? 이제 이어서 제가 전통주에 또 그 전통주를 제조하는 업체니까 전통주에 대한 소개를 잠깐 또 해드릴게요. 막걸리 빚기가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또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 문화재청에서 와, 막걸리 빚기는 정말 소중한 우리 문화야 라고 해서 지정을 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이 막걸리 빚기는 우리 민족의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재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국민청원에 올려서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경우라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그런데 하필 코로나 시즌에 이게 제정이 되어가지고 많이 홍보가 안 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와 같은 전통주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현재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술이라는 거는 알코올이 1%만 함유되어 있어도 그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다 법적으로 술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논알콜, 무알콜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요. 법적으로 술이라는 거는 알코올이 1%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분류가 되는 음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알콜, 논알콜 시장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술자리 함께 하실 때 내가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뭐 컨디션이 나빠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 분위기는 좀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 무알콜, 논알콜을 드시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알콜은 한자를 좀 떠올리시면 쉽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없을 무자, 알코올이 아예 함유되어 있지 않은데 술과 같은 느낌의 음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논알코올은 뭐냐?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알코올 1% 미만, 술로 분류되지 않는 1% 미만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술 느낌의 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 무알콜, 논알콜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전통주 이제 크게 나눠보면 탁주, 약청주, 증류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 다른 제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발효에서 출발을 합니다. 발효를 시켜서 탁하게 걸으면 막걸리, 탁주가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유를 만들 때처럼 설명드렸듯이 다 발효가 되면 위에 맑은 술이 뜨는데 그 맑은 술을 약주 또는 청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그 술을 끓여요. 끓는 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알코올만 높은 알코올만 우리가 모아서 만든 술이 증류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주 크게 탁주, 약주, 청주, 증류주 이게 다 다른 술이 아니고요. 발효를 기반으로 해서 다 이런 형태로 나뉘어질 수 있다. 다시 가공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술만 이러냐? 그렇지 않고요. 전 세계의 모든 술이 다 발효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술을 두 가지로 나누면 발효주, 증류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든 술이 다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맥주는 발효주이지만 이걸 증류하면 위스키가 됩니다. 와인, 발효주이지만 증류하면 브랜디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모든 술은 두 가지로 나눈다면 발효와 증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막걸리에 아주 좋은,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다고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술을 드시는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술을 제조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술을 집에서 혹시 빚고 계시거나 혹은 예전에 어머니, 할머니가 빚는 것들을 봐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술을 빚는 것들이 엄청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예전에도 다 집에서 빚어서 먹었던 우리 가양주 문화가 있는 거고요. 술을 빚을 때 술 빚기가 가능한 원료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전통주는 기본적으로 쌀, 곡물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 이외에도 꿀이라든지 과실류, 여러 가지 잡곡, 감자, 고구마, 알로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가능하세요. 중요한 거는 술 빚을 때 그럼 원리를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당류가 중요합니다. 원재료에 꿀도 당이죠. 과실도 당을 가지고 있죠. 쌀도 여러분들 씹어보시면 단맛이 나죠. 이것들이 다 술로 바뀔 수 있는 알코올 발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질문 한 가지 또 답변을 드릴게요. 막걸리의 단맛은 어떻게 내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합성 감미료를 전혀 넣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맛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발효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내가 더 달게도 만들 수 있고 조금 드라이하게 덜 달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 요거 지금 화면이 좀 잘못됐는데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막걸리 발효 요런 과정을 진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쌀을 이용하잖아요. 쌀이 가지고 있는 전분질은 다당류라고 해요. 당이 여러 개 붙어 있어서 다당류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누룩을 넣으면 분해가 됩니다. 단당으로. 쉽게 얘기해서 밥을 여러분들이 씹으면 침 속에 아밀라제라는 그 발효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전분질, 다당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당류가 단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당이 많이 생겼어요. 이 많이 생긴 당을 누룩 안에 있는 효모가 먹습니다. 효모는 살아있는 미생물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먹이를 먹으면 그걸 또 배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효모가 분해된 당을 먹고 알코올도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 에스테르 여러 가지 향미 성분도 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효모가 먹고 남은 당이 많으면 아주 단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효모가 아주 많이 있어서 당이 다 없어졌어요. 효모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드라이한 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배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만큼 단술이 완성이 되지만 알코올 농도는 그만큼 낮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당이 적게 남아있으면 효모가 당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로 변환을 시켰기 때문에 드라이한 술. 그렇지만 알코올 도수는 조금 더 높은 술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왜 단맛이 남아있는지 답이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막걸리의 단맛은 저희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통주를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게 또 하나의 장르라서
자연당 막걸리 이렇게 부릅니다.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을 많이 남겼다 해서 자연당 막걸리라고 부릅니다. 소비기한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모든 제품에는 음식에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제품은 언제까지 드셔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법적으로 소비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막걸리 이제 다 발효되고 저희가 예를 들면 체험을 해서 빚으신 술은 소비기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냐하면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발효식품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다만 여기에 물을 타거나 하면 성질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유념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발효가 다 완료되고 물을 넣어서 알코올 농도를 맞추는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 기한을 대개 30일, 60일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소비 기한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전통주에 대한 공부를 하셨거나 좀 이해를 하셨거나 많이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대부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을 타서 뭐 6도, 8도로 맞췄다 하더라도 냉장고에서 뭐 3달, 5달 요렇게 보관하셔도 상하는 것이 아니고 숙성을 시킨다고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데 다만 법적으로 소비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소비기한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드시지 마세요 라고도 말씀 못 드리지만 버리세요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봉을 하셔서 드셨어요. 그러면 생막걸리이기 때문에 공기 접촉이 일어나면서 바뀝니다.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개봉을 하시면 빨리 드시는 게 좋은데 개봉을 안 하시면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변하는 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막걸리 병목에 뭐 거품이 낀다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뭐 몇 개월 냉장 숙성일 경우 상온은 안 됩니다. 생막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셔도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막걸리 소비 기한에 대한 질문의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회사, 그리고 우리 회사가 왜 생겼고,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사업 분야에, 어떤 지역 문화에,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또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만드는 제품들, 어떤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은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전에 질의 주신 내용은 그 오세훈 이사님께서 오늘 PT 자료에 다 새로 그 녹여서 강의를 네, 해주셨고요. 지금 강의 중에 또 질문이 3개 정도 들어왔는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네, 카톡 보시면은 네, 뭐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은 예, 일단 그 아까 저희 이제 문화재로 지정됐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를 네. 집에서도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제품을 좀 뭐 아, 네 요청이 가지, 요런 게 있었고, 예, 그 두 네, 번째, 세 번째 요렇게 겹치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멀티가 아니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못하는데 친절하게 이렇게 질문을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키트처럼 만들어서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막걸리 빚기 키트가 여러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유통을 위해서 이제 제품으로 이 키트 자체를 제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루 형태로 용기라든지 발효제라든지 이렇게 소분해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만 넣으면 바로 제품이 완성되는 이런 형태인데 저도 물론 해봤지만 퀄리티는 떨어집니다, 분명히.
왜냐면 전통주라고 하는 거는 그 과정, 어, 고두밥을 지어서 내가 직접 그 술덫을 치대고 발효 과정을 거쳐서 숙성까지 거쳐야 제대로 된 이제 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내가 기대했던 그런 맛과 향은 아닐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컵라면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내가 만들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나 뭐 요즘 온라인에 어떤 레시피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거 보시고 참고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데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번 해보면서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술빚기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집에서 밥 해 드시는 것처럼 김치 담그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더 편하게 더 이제 나만의 레시피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주에 대한 것들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서 독산을 활용한 칵테일 이런 거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도 행사할 때 독산 칵테일로 많이 이제 선보여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칵테일 베이스로 쓰기에는 일반적으로 바에서는 보드카 같은 걸 많이 써요. 왜냐하면 보드카는 맛과 향이 없는 술이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장르의 술이에요. 보드카는 모든 술들은 그 나름의 맛과 향을 추구하는데 보드카만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맛과 향을 아예 없애는 게 그 술의 최종 이제 퀄리티를 결정하는 굉장히 독특한 장르예요. 보드카가 그렇기 때문에 칵테일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써요. 다른 맛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런데 독산이라는 술은 전통 방식 쌀 증류식 소주의 풍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살리면서 칵테일을 만들 때는 이제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요거 이제 칵테일이라고 뭐 딱 정해진 레시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번 뭐 하이볼 형태로 타 먹다 보면은 내가 맛있어하는 그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얼음, 탄산수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뭐 상큼한 맛을 좋아하시면 뭐 레몬 원액 넣으셔도 되고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레몬 이런 것들 농축액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셔도 좋고요. 탄산 음료수 이런 거 사용하셔도 좋은데 뭐 사이다 뿐만이 아니고 데미소다 같은 뭐 그런 탄산들 뭐 포도, 딸기 이런 가미된 이런 거 활용하셔도 좋은데 또 좀 있어 보이고 싶다 이러면은 레몬이나 뭐 라임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가니쉬해서 드셔도 되고요. 요즘 마트에 가면 농축액 정말 많이 팔고 있어요. 뭐 레몬뿐만이 아니고 뭐 깔라만시 뭐 여러 가지 라임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거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산수화 가격은 28,000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매장 방문하시면 할인해서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견학 가고 싶은데 요거 이제 질문 주신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약하시면 날짜를 예약하고 저희 스케줄랑 맞추시면 언제든지 견학이 가능하십니다. 네. 아유, 답변을 해버렸네요. 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